보형물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과 시기가 있을까요? 이런 보형물 교체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가슴 성형 하시러 오시는 분들 아니면 가슴 성형 했던 분들이 듣는 멘트가 있어요. 듣는 멘트 뭔지 아세요? 트럭이 지나가도 안 터집니다. 오늘도 그런 말 듣고 오신 분 터져가지고 오셨는데, 보형물은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감촉이 좋은 보형물이 있는가 하면 튼튼한 보형물이 있어요. 튼튼한 보형물이 감촉이 좋을까요? 안 좋죠. 근데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터지지 않게. 근데 튼튼한 보형물도 좋지만 또 감촉이 좋은 보형물도 좋지 않을까요? 두 가지의 항상 그 배틀이에요, 배틀.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보형물은 수명이 있다라는 건 확실하고, 그런데 그 수명이 보형물이 받는 압력이 있어요, 압력. 가슴이 작은 사람한테 큰 보형물을 넣으면 이렇게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조금만 눌러도 잘 터지는 거고, 가슴이 큰 사람이 이제 조금 꺼짐만 있어가지고 적당한 보형물을 넣으면 돌아다니는 공간이 많으니까 똑같은 압력을 받아도 얘가 받는 보형물의 압력은 낮은 거죠. 그래서 수명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트럭이 밟아도 평생 안 터집니다. 강 땡땡 무슨 씨름선수 연예인이 뭐 밟아도 안 터집니다. 뭐 이런 말 했던 뭐 이런 루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힘센 사람이 해도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트럭이 밟아도 안 터집니다 이런 말은 안 하고요. 저는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10년 이상 없이 쓰시면 그냥 본전 뽑는 겁니다. 10년 넘어서 쓰시면 땡큐고, 10년까지 쓰시면 10년 전에 쓰시면 좀 아까운 정도. 그래서 보통 수술하고 저희는 계속 뭐 관찰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이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온 게 2007년부터 들어왔어요. 수입된 게. 그 전에 나왔던 보형물들은 비공식 루트로 들어왔던 보형물들이고, 정식으로 수입된 거는 2007년에서 왔는데 10년 해봤자 2017년이거든요. 근데 2007년 이후에 뭐 보형물 잔뜩 들어왔다가 2010년 넘어가서 11년, 12년 때 물방울 보형물 나왔었는데, 딱 10년 있다가 암 나왔잖아요, 보형물에서. 그래서 전량 폐기 처분 회수. 또 뭐 무슨 보형물이라고 왔는데 또 다음번에 검사해보니까 또 이상이 나왔다 그래서 생산 중지, 전량 회수. 뭐 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사실 이거 보형물에 대해서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10년마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부 다. 지금은 그래서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보형물이. 그러니까 이 보형물이 100%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오바가 아닌가. 이 보형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10년 정도, 교체 10년 주기로 지금 문제가, 이벤트가 생기고 있어요. 이게 한 200년쯤 자료가 있어야 앞으로 30년쯤 자료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이 허가가 나온 보형물이 20년까지 못 봤거든요, 지금. 근데 앞으로 뭐 20년, 30년을 보장한다, 개런티 한다, 이거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은 10년 정도, 그리고 10년 사이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결혼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기시니까 보통 이렇게 마음 가지고 수술을 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 사후 관리 서비스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사후 관리는 다 똑같죠. 사후 관리보다 사전 수술을 잘해야죠. 수술 사전에 이제 사전, 수술 중, 사후 뭐 관리가 있으면 사전에 이제 그걸 잘해야죠. 가슴에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암이 있는데 수술 딱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암 있으니까 수술하셔야 되고 보형물은 빼셔야겠네, 이런 이야기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술 전에 이제 보형물을 넣었을 때 문제가 없는 가슴에 유방암이라던가 다른 종양이 없는지 그 검사를 해야 되고, 수술 중에도 잘 넣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이제 빨리 출혈이 생겼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피가 고여서 뭐 혈전이 있다거나 뭐 혈종 뭐 이런 게 있으면 피막을 두껍게 만들어서 구형구축을 일으키거든요. 모양도 틀어지고 통증도 생기고 딱딱하고 감촉 안 좋아지고 제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려면 초음파로 봐야 돼요, 가슴 상태를. 그러니까 초음파를 잘 보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후에 성형 보형물이 들어가고 나서 안에 있는 그 보형물 주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혈액, 염증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주려면 이제 초음파를 잘 봐야겠죠. 이거는 좋은 초음파로 봐야 돼요. 이 어설픈 초음파로 봐가지고는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저처럼 가슴 성형도 많이 하고 유방암 진료도 많이 하는 의사들은 뭐가 좋냐면,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가슴 성형 보형물 있는데 거기다가 바늘, 이렇게 큰 바늘 쑤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아슬아슬하지 않을까요? 그 방법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형물 제끼고 이렇게 밀어서 넣으면 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 보형물이 1년, 2년 있다가 와가지고 보형물 상태가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도 빨리 찾아주는 게 중요하고, 말하다 보니까 이제 초음파 위주로 보형물 상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 잘 되고요.
그리고 캡스, 뭐 힐라이트, 아니면은 흉터 주사, 아니면은 뭐 흉터 약, 흉터 연고, 구연구축 예방 약물들, 아니면 이런 것들 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주변에 보형물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 보형물이 어떤 상태인지, 수술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일반 병원보다는 이렇게 초음파를 잘 다루는 유방외과 전문의 병원들이 장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